MBC가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영상에는 병원 행정직원인 원무과장, 진료협력과장, 진료협력실장이 번갈아가며 대리수술에 참여합니다. 절개를 하고 뼈를 깎고 신경을 수술을 하면 10분 정도 담당의가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고 깨름직한 거죠. 미자격자가 포함됐다는 게 제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부분을 신경이 지나가고 척추 쪽인데 충격적인 거죠. 환자를 기만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신경 하나 잘못 건드리면 한 사람의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일인데 아찔한 거죠.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은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보도됐던 내용이죠. 인천 21세기 병원 대리수술 의혹 논란인데요. 바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나왔던 방안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바로 이런 방안이었습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는데 의료단체 쪽에 반대가 있었고요.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최종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침 오늘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한번 짧게나마 관련 토론을 가져보려고 두 분을 전화로 모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바로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산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사협회 보험이사 김종민입니다. 네, 자, 두 분 시간이 많지 않아 갖고 아주 좀 간결하고 집중적인 토론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먼저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에게 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CCTV 설치 의무화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병원에 뭐 종합병원, 개인병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모든 수술실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정리라면? 네,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종합병원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 지역에 가깝게 있는 의원급 병원에서 대리수술이나 이런 어떤 그 공장식 수술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급에도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안 내용이고요. 다만 그 모든 의원에게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의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전신 마취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중대한 어떤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이렇게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CCTV 영상의 보관 기한이나 이런 것도 법으로 명시할 계획입니까?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이 CCTV에 녹화된 환자의 민감 정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 영상 첨부 처리 기기에 저장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법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그 설치 의무화를 그러니까 그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역시 의료 번제라든지 환자들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이사님. 네네. 그 지금 의사협회에서 이제 반대 입장이신가요? 네, 저희는 확실한 반대 입장입니다. 그 반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대리수술하고 유령수술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제 CCTV를 설치하면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은 발견할 수 있을 텐데 CCTV에 그것만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환자의 신체 일부라든지 적나라한 수술 과정이 다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측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각도만 약간 틀면 환자는 최대한 안 보이고 뭐 대리수술 여부는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그건 정말 수술실 상황을 잘 모르실 때 하실 수 있는 얘기 같고요. 네. 그 집도이나 수술팀은 환자와 몸이 닿을 정도 거리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의사 따로 환자 따로 이렇게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의 민감한 신체 일부가 노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면 그야말로 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생길 거고 더 큰 인권 침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수술 대상이 특히 또 유명일 때 더 그럴 거고요. 네. 이 유출은 한번 생기면 이게 시간이 가면서 계속 더 지속적이고 더 크게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연 200만 건의 전체 수술에서 이 대리수술 같은 의료 범죄라는 이 사건이 얼마나 생기는지 빈도를 생각해 볼 때 한 0.001% 희소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이거를 설치해서
지속적인 인권 침해 문제를 계속 낳게 될 상황을 만들 것인가, 과연 원하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 생각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하나만 좀 확인하면, 예를 들어서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근접 촬영을 해서 뭐 수술 장면을 근접 촬영한 영상 이런 것들은 어차피 CCTV로 나오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라면.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수술 준비하는 과정부터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네. 신체 일부의 노출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요. 자, 김남국 의원님. 네. 자, 의사협회 이제 반대 논리를 들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환자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그 환자, 결국에는 민감한 환부를 노출하는 환자들이 그런 어떤 환부가 녹화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CCTV를 설치하고 그리고 녹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감한 정보나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환자의 환부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CCTV에서만 CCTV 정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수술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촬영한 정보라든가 또 특히나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 사진 촬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그 병원 내의 컴퓨터나 이런 어떤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데 네. 수술하는 어떤 장면, 수술할 때의 환부만 이것이 문제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촬영하는 그 CCTV가 환부를 근접해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서리에서 수술하는 장면, 대리수술을 하는지 아니면 그 수술실 내에서 성추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우려할 지점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이사님 재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는 지금 저희가 편집이 불가능한 그냥 풀 영상이거든요. 예.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다소의 인권 침해가 생기더라도 이걸 감수하고 환자들이 이걸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는 좀 반대고요. 예. 영상 하나만 유포가 돼도 사회적 파장이 큰 일련의 사건들을 저희가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해킹에 그렇게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국가기관이나 뭐 국방부나 이런 그 정보기관도 해킹에 노출돼 있고 그런데 아주 희소하게 발생하는 이런 의료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양산될 수 있는 이런 노출, 인권 침해 문제를 그냥 방치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 만들어지는 걸 보면 사실 이 CCTV를 어디다 설치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주로 되고 있지 정보 보안이나 이런 서버 관리에 대한 세부 조항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사님 그럼 그 보안 문제에 대한 어떤 보안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요. 네. 좀 규모가 큰 병원은 아주 유수의 보안력이 좋은 업체에 계약을 하겠지만 네. 전국에 수천 개 되는 개인 병원들이 다 그렇게 고가의 보안업체가 계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영세한 보안업체가 계약을 하는 데는 한두 군데만 뚫려도 일파만파 파장이 생길 겁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자단체 네네. 같은 경우는 CCTV 설치 의무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그 조금 전에 김남국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이사님이 강조하는 그 인권은 환자의 인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네. 환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해외 사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CCTV 수술실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안 상정이 된 적도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왜 법제화가 안 되느냐면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CCTV를 달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인권 침해가 더 크다는 결론을 낸 것이죠. 지금 당장은 대리수술, 유령수술 막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지만 사실 대리수술, 유령수술이 그렇게 연간 수십 건씩 생기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사례도 2월 거고 그 전에 저희가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전체 5년간 누적 수술 건수에서 0.001%인데 이것 때문에 계속 만들어질 신체 노출 때문에
개인의 인권이 파괴될 만한 상황을 만드는 거는 저는 그건 이상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남국 의원님 지금 김종민 이사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0.00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적절하지 않은 통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 수술을 놓고 그것을 발생하는 드러난 사건을 놓고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환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의사들은 그게 몇 건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 몇 건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하고 의사들의 수술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나 대리수술이나 유령식 수술 사건 사고 터지면 거의 뭐 영구장애를 얻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수술실 내에서 전신마취 된 상태에서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의 인권을 걱정한다라고 하면서 수술실 CCTV를 설치를 반대하지만 인권 침해 당한다라고 하는 환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의원님 그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로 환자 인권보다는 의사들의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게 더 크다라고 보이고요. 그 지점에서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이미 지금 통계적으로도 수술실 내에 CCTV를 한 20%가량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권리와 의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CCTV 설치해가지고 편할 대로 쓰고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이사님, 의사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이 나왔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20% 자의적 설치했던 의료기관의 경우는 환자의 보호 차원보다는 이제 그 본인들의 과실이 없음을 규명하기 위한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그 의사들의 어떤 이기주의 때문에 이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는 정말 저희로서는 억울한 말씀이고요. 어떤 점에서 억울하신지 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죠.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일단은 수술을 할 때 저희가 집도의들이 확대 수술을 해서 그 환자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예후가 좋아질 거라고 예측되는 어떤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확대 수술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그만큼의 합병증이 더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CCTV가 달려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소극적인 진료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국민 건강이 더 악화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CCTV를 이전에 의무 설치화했던 영역을 보면 어린이집의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의 경우는 저희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CCTV를 설치한 이후에 더 아동 학대가 늘었습니다. 그게 이제 CCTV에 적발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CCTV 바로 앞에서 아이한테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거는 CCTV가 억제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남국 의원님 반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9년에 내놓은 그 어린이집에서의 공공 CCTV 운영 실태 방안을 보게 되면요. 시민들의 88.9%가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설치된 그 CCTV도 어머니들이 CCTV가 설치되어서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 통계가 매년 증가했다라는 것만으로 CCTV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CCTV가 수술실 내에 설치될 때에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성폭행이나 이러한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환자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이 CCTV가 설치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두 분께 공동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 국회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가 어찌 볼까 절충안이라고 할까요? 합의를 본 게 수술실 안이 아니라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이거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김종민 이사님.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의 문제는 CCTV를 설치하냐 설치하지 않냐의 문제 단계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술실 외부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그거를 다듬고 업그레이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물론 그 수술실 외부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대한의사협회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은요? 예, 내부에 외부에 설치해서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영상에서 저희가 MBC 보도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같이 들어가고 안에서 수술 분담해가지고 나눠서 한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를 안에 설치하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다라고 보이고요. 예. 만약 합리적인 어떤 절충안을 생각해 본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어떤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환자의 생명이나 또는 뭐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수술 이런 경우로 좀 한정을 한다면 의사들이 가진 어떤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 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술실 내에 CCTV 설치 의무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 분께 좀 궁금한 거 하나씩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김남국 의원님, 이제 그 관련 법안이 현재 지금 어디에 계류되어 있습니까? 이 법안이? 네, 보건복지 1소위에서 법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럼 뭐 이제 초기 단계인데 이게 지금 본회의 통과까지는 한참 걸리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제 공청회가 열리고요. 여야 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그럼 됩니다. 이게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혹시 의견이 모아진 적이 있습니까?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아지진 않았는데요. 예. 사실 이 법안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국민 80%에서 90% 가까이가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통과를 바라는 법이기 때문에 네. 적극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김종민 이사님, 네. 만약에 국회에서 이거 통과를 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논의를 해봐야죠. 저희는 사실 네. 이미 공익제보가 굉장히 활성화된 상황이고 그 공익제보로 이 사건들이 다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감지체계가 잘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CCTV 없이도 저희가 얼마든지 자정할 수 있고 또 사법적인 수단 없이도 저희가 알겠습니다. 올바른 수술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